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자, 오늘 하루 또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오늘 좀 약간 변동성이 좀 있었던 날이죠. 변동성이 있던 날이라 아무래도 조금 마음이 좀 불안하신 부분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마감은 또 오후장에 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마감은 좀 잘 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전반적으로 장 초반부터 또다시 오늘 외인들이 공매도를 시작을 했죠. 네, 어제도 뭐 외인들 공매도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거의 1조 가까이 공매도를 했죠.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공매도를 누가 만들었나요? 한국이 만든 거 아니에요. 한국이 만든 게 공매도가 아니고 한글로 공매도라 그랬다고 이제 한국이 만들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한국이 만든 게 아니라 결국은 서양 애들, 네, 특히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쪽 투자 소위 얘기하는 돈을 벌기 위해서 궁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또 돈을 벌까? 주식만 왔다 갔다 해서는 주식도 그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사실은. 네, 실물이 아니라 현물이라고도 하죠. 실제 물건이 아니라 어떤 물건에 해당되는 가치를 가진 증서. 그 증서조차도 우리가 안 봤잖아요. 혹시 주식 그 증서 구경해 보신 분 계시나요? 실물 증서? 아마 없으실 거예요. 네, 대부분 증권예탁원에 이제 다 맡겨져 있고 우리는 전산적으로만 소유권이 처리가 되죠. 그게 D+2일입니다. 네, D+2일 날. 왜냐면 뭔가 이렇게 빅들도 있고 블럭들이죠. 여러 가지 또 뭐 취소 거래나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전산 처리를 한 이틀 뒤에 이제 모아갖고 해요. 그래서 D+2일이 되는 건데 실물 증서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거래하시는 뭐 SK케미칼, 삼성 엔지니어링, 기타 여러 종목들. 네, 모두 다 실제 자기가 갖고 있는 증서는 있습니다. 증서가 다 있는데, 그 증서로 주고받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HTS에서 거래하자마자 증권사에 연락해갖고 내 거 증서 내나 막 주고받고 서로 뭐 DHL이나 우체국 택배 뭐 퀵으로 보내거나 막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 퀵비만 해도 어마무시할 거예요. 자, 그냥 맡겨놓고 이제 디지털로 하죠. 네, 이런 것도 다 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걸 만들어 놓고 보니까, 요걸로만 갖고는 돈 버는 게 조금, 그렇게 많지 않네. 그렇게 자주 할 수 없네. 그래서 또다시 만든 거죠. 그게 바로 파생이에요. 파생이라는 게 뭐냐면 주식을 놓고 네, 또다시 이 사람들이 게임을 만든 겁니다. 자, 어떤 게 있을까요? 막 옵션, 선물 이런 거 해갖고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얘가 오를 거야. 오르는 방향성에 대해서 하게끔 또 하나 만들어 놨죠. 종목이든 지수든 이제 오를 것 같아. 오른다에 투자하는 거. 내린다에 투자하는 거. 그게 콜, 풋. 네. 또 쇼 포지션 같은 경우 이제 또 공매도를 하는 건데 어쨌든 풋이나 콜 그 거래를 하면서 올릴 건지 내려갈 건지 네, 이런 것 얘기를 하죠. 그런 거 만들었죠. 만들다 보니까 또 이거 근데 잘못하면은 이거 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옵션이나 이런 건 뭐냐? 권리예요, 권리. 많이다 그러면 옵션 참여 비용만 내고 그냥 포기를 하면 돼요. 이런 것까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선물하고 옵션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권리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뭐 다양한 파생을 만들었죠. ELW도 만들고 뭐 워런티죠. 다양한 걸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변동성에 대한 것. 워런티라는 건 결국 또 시간이라는 걸 줘갖고 시간에 따라 가격이 급격하게 변해요. 그래서 워런티 ELW 마감이 다가갈수록 그 가격 변동폭이 어마무시하게 변합니다. 뭐 그런 것도 만들었죠. 네, 다 만들었어요. 공매도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만 갖고 거래하자니 예를 들어 한 만주가 있어요. 유통주가 만주인데 만주를 누군가 다 갖고 있으면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 주식이 풀려야 뭐 거래하고 그리고 내가 팔면은 다시 사야 되는데 근데 주식이 줄어드는 거 좀 아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게 뭐냐? 네, 바로 공매도예요. 주식을 빌려갖고 팔고 나중에 주식으로 갚는 거죠. 자, 보통은 이제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고 주식으로 거래한 다음에 돈을 갚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빌려서 주식을 막 해요. 만약에 그래서 1,000만 원으로 한 100만 원 땄어요. 그러니까 땄단 표현 너무 저속한가요? 100만 원을 수익을 냈어요. 수익을 내갖고 1,100만 원이 돼요. 그러면 뭐 이자 한 5만 원에서 5만 원 싼가? 한 이자 10만 원. 네. 10만 원 해도 뭐 1%긴 한데 네, 이자 10만 원 포함해서 1,010만 원 갚고 그 다음에 100만 원 벌었으니까 10만 원 빼면 90만 원 버는 거죠. 자, 보통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돈으로만 하자니 너무 좀 골치 아픈데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주식으로 한번 거래해보자. 이것도 만든 겁니다. 네, 돈으로 하는 건 뭐예요? 결국은
돈으로 해서 돈으로 갚고 막 이런 거.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신용이나 이런 게 그런 건데, 자, 그것만 갖고 안 되니까 주식으로 거래하자. 주식으로. 주식으로 하자. 그래서 뭐죠? 네, 뭐 미수거래도 그렇지만 공매도 만든 거예요. 내가 주식 10주를 빌리고 10주 갚을게. 그냥 이거 주식 숫자로 하자. 주가가 먼저 그 당시 주가가 얼마고 이거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주식으로 주고 받자. 어차피 주식 주고 받으면 썸은 똑같잖아.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나온 게 공매도입니다. 다 이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결국은 공매도에 대해서는 외인들이 잘 알아요. 잘 알고 재밌는 추세가 뭐냐면 어제도 그랬지만 의외로 기관들의 공매도가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나오지 않았고 오늘도 약간 그런 포지션이 좀 있지 않았나 싶은데 오늘도 약간 처음에 외인들 공매도가 더 심했던 것 같거든요. 장 초반부터 외인들은 매도가 좀 강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어제 같은 날 솔직히 기관이 공매도를 늘리면 지수가 폭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수가 폭락했다? 이건 대형주들 다 폭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것도 지금 뭐 매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 불안 심리가 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리면 뚝 떨어지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금융투자는 어저께 분명히 공매도 했습니다. 얘네들. 근데 투신이나 연기금이나 이런 데들은 오히려 약간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의심이 가는 게 오늘도 약간 보면 기관들 보고 갈까요? 자, 기관들은 순매수요. 연기금 보세요. 어제 오늘 뭐 많지는 않아도 어제 오늘 방어를 했어요. 사실 연기금이 그동안 조금 욕을 많이 먹었는데 어제 오늘은 그래도 좀 방어를 했어요. 어제 금융투자 공매도까지 하면서 순매도로 갔는데 오늘 방어를 했어요. 투신 보시면 보통 요즘 뭐 2천억 이상 막 매도를 했는데 매도량 확 줄이면서 매수는 어느 정도 유지한 상태, 늘린 것보다는 유지한 상태로 가면서 그래서 어느 정도 방어를 했어요. 자, 이런 상태예요. 연기금도 보시면 1조 4천억 이상 매도를 하다가 1조 2천억 정도 이렇게 줄이면서 네, 방어를 어느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매수를 늘려서 방어하기보다는 본인들이 매도에 동참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매수는 유지해 주면서 받아낸 거죠. 네, 그런 모양새로 간 건데 뭐 자세한 그 수급은 조금 이따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외인들 매도가 내려온 다음에 받아주면서 다시 올렸는데 금융투자도 그렇고 기관이 특히 연기금도 그렇고 굳이 이럴 상황이 아닐 것 같은데 그 공매도에 동참해도 될 것 같은데 방어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는 거죠. 제가 볼 때 그 은성수 위원장이 좀 약간 공매도 문제점 해결하는 것보다는 정치적으로 푼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기관들 보고 한 며칠은 참아달라. 기관들마저 해서 폭락하면 분명히 공매도 재개되고 폭락되면 그 원망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100% 은성수 위원장한테 가죠. 금융위에 갈 거 아니에요. 금융위에 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네, 집권당인 민주당이나 이런 청와대나 이런 쪽으로 원망이 가겠죠. 그건 막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외인들이 자기들 전략으로 매도가 나오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이 1조 가까이 공매도를 했는데 다행인 거는 바로 이런 문제들, 이런 그 배경으로 네, 정치적 발언 아닙니다. 전 진짜 투자자로서 이제 공평하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런 정치적 지금 포퓰리즘이 좀 강한 정권이잖아요. 이제 증시가 현재 포퓰리즘이 좀 강해요. 정치에 연관된 게 좀 많이 강한 편인데 그런 게 작용을 하면서 뭔가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 대해서 공매도에 대해서 그래도 다소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기관 공매도량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100억인가요? 그 정도밖에 안 됐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오히려 더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러면 기관이 우리 편이냐?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번 달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어요.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를 재조정하는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 그 지수에 포함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빠지는 게 생길 수도 있어요. 종목이. 네. 그리고 리밸런싱 하면서 당일날 이제 그 적용이 되는 게 보통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그 달의 마지막 거래일이거든요. 28일 금요일쯤 될 것 같은데 그때 리밸런싱 결과를 적용을 할 때 장 막판에 엄청나게 물량이 나옵니다. 그거 한번 겪어보셨죠? 자, 물량이 나온다는 게 매도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매수도 나올 수 있어요. 어떤 종목은 매수가 들어오고 어떤 종목은 매도가 나와서 어떤 종목은 동시효과에서 갑자기 몇 호가 뚝 떨어지고 어떤 종목은 동시효과에서 갑자기 훅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좀 리밸런싱 결과 그 발표하는 거 봐야 돼요. 반기 리뷰가 아마 11일 날 다음 주죠.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나라로 치면 수요일, 화요일, 수요일쯤 발표 날 것 같은데 그거 한번 보셔야 되거든요. 자, 그런 거에 맞춰서 기관들이 공매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안심할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안심할 시기는 아닌데 오늘 보여진 걸 보면은 장 초반부터 여기에요. 여기 딴 뒤에 보시지 말고 여기에요. 여기요 선 살펴보죠. 아마 이게 온라인으로 올리면 희미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여기 선이 있죠. 제가 딱 까맣게 이 선 오른쪽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자, 오늘 시가 자체는 살짝 올려서 3131.39로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 밀렸죠. 공매도 외인들을 오전부터 상당히 강하게 푸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밀려 내려오다가 이제 반등이 오고 계속 밀렸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3100을 갖다 일종의 지지 라인으로 삼으면서 반등을 만들어냈죠. 그러면서 지수의 어떤 흐름을 봐도 오전에부터 보면은 3100을 기준으로 쌍바닥을 갖다 만들어내면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을 만들어 갔고 오후장에는 외인들조차도 약간 매수를 좀 돌았었어요. 오늘 보면 어제에 비해서도 매도는 뭐 여전히 많습니다. 평상시보다는 많아요. 평상시는 한 2조 4천억 안팎인데 2조 8천억이니까 평상시보다 많지만 지난 금요일도 그렇고 3조 이상 매도를 했던 거에 비하면 좀 줄었어요. 그러면서 반면에 매수는 좀 늘렸단 말이죠. 자, 그래서 약간 숨고르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공매도라는 이벤트는 어차피 예정돼 있었잖아요. 계속 예정돼 있었고 겪어가야 됩니다. 네, 어차피 겪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장벽이 오는 거는 누구나 이제 다 예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런 거 올해 이제 같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 증시는요, 방향성이 뚜렷해야 돼요. 오르건 내리건 방향성이 뚜렷해야 거기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다만 이제 개인들은 하락장에서는 공매도를 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락장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좀 쉽진 않죠. 대신 이제 하락장도 하락장 매매법이 있어요. 하락장이라는 건 대세 하락이 되면, 그러니까 코스피부터 지수가 쫙 빠지기 시작하면 사실 대형주는 매매하시는 게 쉽진 않아요. 왜냐면 대형주가 결국 지수에 반영되기 때문에 대세 하락장에서는 대형주들은 좀 약세를 많이 보이고 반등도 그렇게 쉽게 안 나와요. 자, 대신 중소형주들 투심은 몰려가잖아요. 하락장이라고 다 손가락만 빨고 있지 않죠. 하락장에서도 돈 버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왜요? 증시가 하락장이라고 다 쉴 수는 없어요. 특히 금융투자 애들 있죠. 프랍 트레이더 애들, 그 증권사나 뭐 이런 금융회사 돈으로, 자기 돈으로 수익을 내는, 그 회사 돈으로 수익 내는 얘네들은 물론 공매도 전략을 쓸 수도 있지만 주식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수익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럼 뭐죠? 뭔가 어느 부분에서는 수익이 날 만한 그런 거래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 중소형주나 이런 데에서 그 낙폭이 컸던 종목에 대한 반등이 나와요.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사실 이런 반등을 놓고선 매매하는 기법들이 좀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기법이 있어요. 뭐 20선, 5일선 기법부터 해서 이제 하락 반전형 기법부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 이론으로만 하시고 책만 보시고 어디 영상 보시고 이렇대더라 뭐 여러 가지 또 캔들 패턴도 그렇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보셔서는 사실은 매매 실패하실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세력들이 또 그걸 이용하거든요. 이쯤 되면 이렇게 반응하겠지? 이것까지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반등점이 오면은 그 반등점에서 좀 더 처절하게 눌러요. 왜냐면 반등된다고 생각할 때 누르면 어떻게 되죠? 패닉이 되면 뭐가 되죠? 매물이 나와요. 매물이 나오면 거기서 이제 저가 매수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에 나오는 거, 어디 뭐 인터넷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디 영상에서 이런 기본기 강의 같은 거 있으면 그건 참고만 하세요. 제가 이제 강의하더라도 기본기에 대해서는 똑같이 얘기는 할 거예요. 다만 그게 매매법은 아니에요. 매매법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동차 운전하실 때도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자동차 스킬, 운전 스킬이라 그럴까요? 그런 거를 연습해서 늘리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엑셀, 브레이크 뭐 이런 거 알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엑셀을 밟으면은 속도가 올라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그 쓰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어도 뭐 파킹이나 리버스, 그 후진이죠. 후진, 드라이브 또는 뭐 요즘 이제 수동으로도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런 거기서 이제 몇 단 기어 이런 거 알아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걸 알아야 운전하고, 주차도 차를 어디다 이렇게 딱 대갖고 어떤 각도를 틀어야 되고 이런 거 알아야 일렬 주차도 후진 주차든 전면 주차든 할 줄 알잖아요. 기본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연습하면서 하시는 거죠. 고속도로 뭐 일반도로 주차도 좁은 데서 해보고 뭐 다 이게
스킬이잖아요. 똑같습니다. 기본적인 거는 공부하시되 그것만 갖고 맹신하셔서 접근하시면 안 돼요. 네.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관이나 대형 투자자들은 이평선 이런 거 안 봅니다. 5일선, 20선, 60선, 120선이 아니에요. 네, 좀 보는 이평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 118선, 네, 처음 들어보시죠? 뭐 56선 이런 것들 처음 들어보시죠? 이런 것들 다. 그런 거에서 보는 그 이평선이 달라요. 네, 다르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 이제 하시면 안 되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증권 사실 저같이 이렇게 리딩보다는 분석, 시황 분석이나 이제 종목 분석, 그다음에 주가 추이 분석하는 사람들이 욕먹기 제일 좋아요. 왜냐면 답답해 죽겠는데 그래서 올라내려. 그래서 이게 사면 돼? 아니면 안 돼? 언제 팔어? 언제 사? 이걸 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뭐 상세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이렇게 뭔가 뭐 분석하다 보면은 말 많네. 뭐 이렇게 복잡해. 뭐 이렇게 쓸데없는 말이 많어.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네,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욕먹기 딱 좋긴 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이미 채널을 하고 오랫동안 같이 계신 분들도 이제 많아지셨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런 방송이나 이런 거, 어떤 인터넷이나 이런 거 안 보시고도 본인이 기본적인 패턴에 대해서는 매매하실 수 있는 기본 스킬과 경험을 쌓으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네. 그래서 제가 좀 잔말이 많죠. 그런 거 좀 저도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알려드리고 싶어갖고, 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는 뭐 나중에 다른 기회에 별도로 이렇게 영상 만들어서 드리고,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기관들이 좀 참는 형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기관 공매도가 그렇게 세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얘네들 타이밍이 언제냐 봐야 되는데, 지금 오늘 패턴을 보면 지수가 3100 하단, 3150 상단으로 지금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여기서 박스를 형성하려고 하는 건지 좀 봐야 되는데, 만약 박스 형성한다 그러면 내일 정도가 많지는 않더라도 기관에서 어떤 공매도가 됐던 매도물이 좀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오늘 이 기간의 수급이 매수로 돌아서는 게 바로 3100 박스 하단에서 움직였거든요. 박스권이 이게 박스라 그러면 박스 하단에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단으로 올 땐 매수가 강해지고 상단으로 갈 땐 매도가 강해지기 때문에 하단 박스 살짝 위에 거기에서 매수를 하고 상단 박스 살짝 밑에서 매도를 하고, 이게 항상 얘기하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합니다. 그게 박스권 매매인데 그런 추이가 될 수도 있고, 이번 달은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 인터내셔널 그 인덱스 지수 변동도 있고 리밸런싱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분명히 커질 겁니다.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야 되고, 근데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날 발표되고 나면 또 목요일은 옵션 만기예요.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변동성 큽니다. 그리고 뭐 공매도까지 재개된 상황이라 변동성 크죠. 대신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제가 그 말씀드리다 좀 길어졌는데, 증시는 항상 방향성이 명확한 게 좋아요. 하락장이라도 결국은 하락장이 가다가 반등해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하락장 때 뭐가 무섭냐면 언제까지 하락할지 모르는 게 무서운 거예요. 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자, 근데 결국은 그 하락의 이유가 명확하다면, 어떤 뭐 종목만 봤을 때도 뭐 횡령사건이나 어떤 분식회계로 걸리거나 이런 경우에 내려가는 경우 많죠. 또는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이런 이벤트는 어느 정도까지 가면은 그게 희석이 돼요. 희석된다는 게 뭐냐면 그 뉴스가 점점 잠잠해져요. 네. 그러다가 점점 주가가 내려가는 커브, 그러니까 이 급락세가 줄어들기 시작하거든요. 요런 커브들. 이 기울기가 줄어들고 점점 옆으로 가요. 그러다 보면 소폭이 좀 반등했죠. 그죠? 여기서 뭔가 모멘텀이 없으면 다시 밀리는 겁니다. 밀리다가 또다시 그래프를 꺾으면서 결국 꼬리가 나는 거는 뭐냐면 매물대를 체킹하면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아도 된다. 거래량 많이 터져 있어요 이미. 그러면서 또다시 이거죠. 매물대를 소화해내면서 매물 출하를 시키고 거기서 사면서 직전에 이 하락했던 몸통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하락의 원인이 됐던 지점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형태가 되죠. 사실 지금 편안하게 얘기 드리자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보셔야 돼요.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래서 반등하다가 결국은 보시면 이 지점, 이거 예전에 거는 건데 결국 이런 의미 있는 선들 3130, 네, 예전 박스였죠. 이런 과거에 의미 있던 선에서 또다시 전투가 한번 벌어지고, 여기서 이제 매도가 더 많이 강하니까, 매수세가 약해졌고 매도가 강하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 하나하나가 거래량인데 거래량이 지금 이때보다 줄었는데 밀렸다는 거는 매도물은 사실은 적게 나온 거예요. 이때보다. 그쵸?
거래량이라는 건 결국 매도물이 있어야 거래가 생기니까 매도물 출하는 조금 더 적었지만 다만 매수세가 마찬가지로 줄어든 거죠. 그러면서 밀려났는데 이런 경우는 그겁니다. 이 매물벽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거를 위에서 받아주기보다 끌어내려서 받아내자. 그러면서 밀고 내려온 거죠. 그러다가 결국 이런 지점들에서 반등세를 잡는 거예요. 여기서 매물들을 이제 소화를 하면서 반등점을 잡고 이 반등점을 잡으면서 다시 한번 이제 밀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는 과정을 보시면 이때에 비해서는 매물 출하가 적죠. 적은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런 형태로 이제 움직이는 건데 아무튼 하락장에서도 저런 이제 어떤 흐름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래도 불안 심리가 없어지면 상승을 합니다. 상승장도 똑같아요.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 불안해요. 이게 어디까지 가지? 어디까지 올라가지? 어디까지 가지? 이제 매물이 나오나? 하락하나? 불안해요. 근데 한 중간쯤에는 이제는 뭐 쭉 갈 때 됐지. 마음이 편하단 말이에요. 일단 쭉쭉 올라가요. 이제 이때쯤 오면 고점인데 어떻게 되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가는 거야? 마는 거야? 이렇게 하면 불안 심리가 강해지고 불안 심리가 강해지면 매수가 약해지고 매수가 약해지면 그때 이렇게 매도물이 나옵니다. 1차 이 올라갈 때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다지면서 했던 이 급등했던 이 장대 양복 안으로 일단 절반 지점까지 숨겨 내려왔죠. 자, 그 다음에 바로 반등을 하죠. 여기 종가 시가니까 반등했는데 또다시 매물 출하가 되면서 사실 이 시가를 깨요. 여기 시가를 깨는 건 이제 하락 추세 전환이 되는 거예요. 올라갔을 때 근거가 됐던 선을 깨버렸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되죠. 어디까지 내려가죠? 여기 다시 시작한 데 부근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냥 쭉 여기서 여기까지 요거만큼이 없어진 거랑 똑같죠? 여기서 시작을 했으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사라져 버리고 결국은 이 상태로 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가 시작점이었잖아요. 상승의 시작점이었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하락을 쭉 왔다가 여기 이 종가보다 반등을 하면서 이 몸통으로 숨겨져 들어가면서 반등을 했는데 자, 이 지점을 보시면 이 봉 자체가 자, 여기 시가는 이 반등점보다는 약간 위에 있죠. 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여기서 밀어 올려야겠다. 왜냐면 얘가 올라갔었으니까 했는데 매물 출하 그래서 여기까지 올렸잖아요. 그쵸? 근데 힘이 붙이면서 다시 매물 출하가 됐고 결국은 이 근거가 됐던 이 반등의 근거가 됐던 이 지점 베이스라인이 깨지니까 그 다음부터 실망 매물이 출하하면서 공포심리죠. 툭 떨어지는. 자, 이런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할 때도 불안 심리가 오면은 바로 꺾여버리는 이런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순히 기술적인 거 뭐 캔들만 보시는 게 아니고 거래량이나 심리 라인 그리고 큰 그 매물대들이 움직이는 패턴 이런 것까지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증시 상황도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좀 말이 좀 많이 많았네요. 오늘 좀 많이 길어졌는데 자, 그래서 지금 불확실성이 있을 때가 제일 불안한데 지금 뭐냐면 공매도 나올 거야. 공매도 나올 거야. 이게 지난주가 그래서 사실 더 어려웠던 거예요. 공매도 어떻게 되지? 이게 시작되면 어떻게 되지? 공매도 시작되면 어떻게 되지? 불안한데 그것도 고점에서 불안하니까 지난주 어떻게 됐죠? 흘러내렸어요. 이거 어제예요. 이거는 오늘이고 그러니까 지난주 금, 목, 수, 화 자, 월요일 하루 반짝했다가 계속 흘러내렸어요. 여기까지. 자, 이유가 뭐냐면 불안한 겁니다. 공매도 재개된다는데 증권사에서 영향이 적을 거라고 하는데 진짜 적을까? 공매도 나오면 어떻게 되지? 단기 급등주들 좀 어렵다는데 이게 나오니까 불안하니까 오히려 더 빠졌죠. 근데 정작 공매도가 시작이 되니까 이벤트이기 때문에 공매도 첫날은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매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겠다고 했는데 안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해야죠. 근데 한국은 좀 참았어요. 뭐 때 무슨 딜이 있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참았어요. 어느 정도 참았는데 외국계는 나 몰라라 그러고 그냥 1조 가까이 매도를 했죠. 밀렸어요. 근데 그걸 오늘 회복을 했단 말이에요. 어제 밀려난 거 회복했어요. 결국 뭐냐면 불확실성을 이제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고 자, 이번 주는 사실 변동성이 좀 크게 강하게 가기보다는 3100에서 3150 사이에 박스권으로 움직일 소지가 좀 있어 보이긴 해요. 이게 이제 올라갔으니까 좀 내렸다가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러면서 이제 공매도에 대한 적응기를 이제 거치면서 가고 그러면서 이제 공매도 때 뭐 사전 또는 지난주죠. 사전 또는 이번 주에 조정폭을 좀 받았던 종목들이 서서히 꿈틀거리기 시작하지 않을까. 왜? 급등했던 종목들, 단기 상승이 많았던 종목들, 모멘텀이 약간 단기 모멘텀이 좀 약한 종목들은 공매도의 사냥감이 될까봐 불안했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겪어놨더니 자, 이제 뭐 맞을 매도 다 맞았고 자, 이제 보면 해보자. 그리고 공매도도 뭐 원 없이 뭐
공매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가격이 내려가면 다시 쇼커버링해서 공매도 그 주식을 갚아야죠. 주식 갚아야 되고, 외국계나 기관이 공매도 할 때 주식 없이 공매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도 보유 주식이 있기 때문에 또 너무 내려가면 수익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적정선에서 이제 폭을 갖고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뭐 IMF나 리먼 브라더스 같이 큰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 지금 또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폭은 제한하면서 이제 공매도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밴드를 제가 볼 때는 3,100에서 3,150 사이를 일단 갖추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프로그램도 보면은 오늘 2640, 264, 260만, 제가 뭐죠? 262만, 왜 갑자기 단위를 못했는데, 어쨌든 매도가 확 줄었어요. 근래에 보면 매도량 볼 때, 한 3일 정도 볼 때는 좀 많이 줄었죠. 4일째 봐도 많이 줄었고, 뭐 전체적으로 볼 때, 이날 빼면 거의 4월 28일 이후로 보면은 되게 많이 줄었어요. 매도가. 네. 근데 매수는 약간 늘었죠.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매도 충격이 예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변동폭은 생길 것 같아요. 그런 거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부터 보셔야 되는 거는 금융투자의 포지션. 내일 금융투자가 이제 매도 우위로 나온다. 그러면 이제 박스권으로 가는 거예요. 그 외인들의 이 매도량 체크를 하시면 돼요. 특히 장 초반에 오전장에서 장 개시하고 한 9시부터 10시 사이에 외인 매도량이 한 6천, 7천억 이상 넘어가는, 매도요, 순 말고 매도가 6, 7천억을 이제 넘어가는지 그런 거 한번 체킹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또 너무 많이 좀 돌아갔죠. 네, 죄송합니다. 대신 저는 이제 물고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케미칼 다 좋습니다. 오늘 뭐 반등하고 다 좋아요. 오늘 뭐 매수하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흔들기 작업하면서 결국은 어제 말씀드린 가격대 그런 거 지켜내면서 또 반등을 했죠. 그래서 오늘 뭐 추세 뭐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 보이고 다 좋은데, 한 가지 사모가 또 나왔어요. 사모펀드 쪽이 지금 매도가 계속 나오는데, 이 사모 쪽이 아직도 이제 공매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감이 있는 건지 좀 안전성 차원으로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사모 쪽. 그리고 다행인 거는 제가 이거 지켜봐야 된다 그랬죠. 어저께 기타 법인 이제 대충 그 단기 이벤트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싶긴 해요. 자, 그 상황에서 좀 우려되는 건 뭐냐, 연기금이 슬슬 지금 매도를 늘리고 있고 매수를 완전히 줄였거든요. 이 의도를 좀 봐야 돼요. 얘네는 패시브 자금이기 때문에 당일날 그 주가 추이에 따라서 반응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설정해 놨던 어떤 그 임계치 값이라든가 어떤 기본 그 조건 값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얘네들이 오늘 매도가 더 많았던 게, 사실 오늘 장중에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장중에 이제 25만원도 깨졌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여기 전 바닥 부분까지 갔었고, 그래도 다시 올라왔죠. 요거를 좀 올릴게요. 잘 안 보이시니까 좀 확대하는 게 더 잘 보이시겠다. 그쵸? 자, 장 초반에 시초가 자체가 지금 25만원 딱 라인을 걸쳐서 시작을 했어요. 여기 25만원. 이것도 거드릴게요. 이게 화면이 제가 보는 거랑 영상으로 올려서 하는 거랑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잘 희미하게 안 보일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중요 라인은 다시 한번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서 반등을 했는데 계속 밀려고 했는데, 장 초반에 보시면 25만원 깨졌어요. 단번에 깨졌어요. 246,500원까지 내려갔다 왔는데, 보시면 포인트를 보시면, 자, 여기서 매수, 이 빨간 거는 거래량 자체가 이제 매수 우위예요. 매수가 매도 쪽을 치고 들어가는 거. 자, 매수 우위 거래가 좀 더 많아요. 네, 그게 많은데, 제가 설정해 놓은 거를 다른 거 설정해 놓은 거랑 좀 잘못 말씀드려요. 이게 그 매수가 그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좀 그렇게 했네요. 저도 가끔 이렇습니다. 얘는 이제 거래량이 주는 거, 이제 거래량이 늘어난 건데, 자, 거래량이 어쨌든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나면서 꼬랑지에서 쳐치고 올라왔죠. 이게 뭐냐면 결국은 여기에서 바닥 반등을 시키겠다,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25만원 뚫었어요. 뚫으면서 올라갔다가 결국은 이 라인, 네, 한 25만 3,500원 정도에서 1차 저항선을 만났죠. 네, 저항선 만나갖고 있다가 다시 밀려서 다시 한번 여기 아까 있었던 요 부분
근처까지 한번 내려왔어요. 24만 8천 원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을 했는데 25만 원 지지 받으면서 오후장 지수 반등과 함께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사실 모양새는 어제보다 빠졌다가 반등을 하다가 탁 걸려있는, 어제 종가에 걸려있는 모습이에요. 다시 돌파한 건 아니고 마치 주가가 이제 하락세에 있다가 반등을 하다가 반등 회복은 하지 못하고 걸려있는 듯한 모양새긴 합니다. 모양새긴 한데 어쨌든 주가가 이제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지금 뭐 25만 2천 원 정도 거기를 계속 지지받으면서 반등을 한다 그러면은 분할매수 어느 정도 하면서 어제 말씀드린 그 평단가 낮추는 전략 있죠. 근데 그런 보유 수량을 유지하면서 이제 평단가 낮추는 그런 매매법으로 슬슬 접근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기존에 여기 올라갔을 때 사실 시그널 자체도 과매수 시그널이 있어서 프로그램이 나올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고, 여기서 또 CS가 이때 둘 좀 뺐죠. 네, 제가 볼 때는 공매도도 물론 어저께 좀 만 얼마 잡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개인들의 CFD 물량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오늘 보시면 쇼커버링도 좀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상태고, 이 쇼커버링이 어느 정도 가격선에서 들어오는지도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 정도 가격에선 반등을 시켜야겠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 이 그 CS증권 보면은 얘네들이 이제 주로 좀 많이 눌렀죠. 매물대가 나온 것도 보면 25만원 하단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5만원 정도는 최소 마지노선을 잡고 쇼커버링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반납이죠. 이제 기존에 빌렸던 거 이제 반납을 하는 건데, 그럼 25만원 하단 좀 지지라인 보고 25만 2천원 정도 지지라인 보면서 어느 정도 분할 매수를 하시고 올라갈 때 다시 한번 보유 그 비중을 갖다 다시 원복을 시키는 형태로 매매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뭐 3호가 좀 많이 나왔는데, 3호는 글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얘들이 어떤 걸로 이제 접근했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봐야 되는데, 지금 리스크 오늘 좀 주가가 좀 많이 주춤했기 때문에 리스크 해지 차원에 나온 건지, 아니면 글쎄요 지금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공매도로 들어가기에는 좀 그런 자리는 아닐 것 같긴 한데, 왜냐면 그렇게 되면 완전히 주가를 하락세를 잡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추세가 완전 훼손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외국계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게까지 원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네.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호 쪽은 내일도 한번 좀 볼게요. 내일 상황도 좀 볼 거고. 자, 오늘 외인들 매수가 좀 많았죠. 매도보다 이제 매수 많았던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공매도 상환, 이제 쇼커버링이나 이런 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금투가 어느 정도 좀 매수를 좀 해줬고, 연기금이 지금 매수를 줄이고 있는 거, 요거는 좀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공매도 기간이라 좀 그 약간 그 일종의 그냥 지켜만 보는 상황인지 이건 좀 봐야 돼요. 아무튼 오늘 뭐 전반적으로 수급 상태 볼 때는 밀리기보다는 다시 반등을 주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상 좀 괜찮아 보이고, 이번 주는 어차피 공매도의 그 압박 때문에 급하게 뭐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진 않겠지만, 일단 연기금이 조금 다시 매수로 돌아서면 다시 한번 조금 26만원 정도 선까지는 다시 한번 상승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 다음 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 좀 하락을 했죠. 5% 이상 빠졌는데, 이거는 자연스러운 조정입니다. 네, 그동안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정이 좀 나온 거예요. 이게 마냥 갈 수 없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나온 조정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뭐 폭은 커요. 폭은 컸는데, 보시면 얘도 이제 여기 내려와서 16,500원에 대해서는 지지라인을 형성을 하죠. 네, 지지를 잡으면서 여기서 이제 반등 안 되죠. 네, 여기서 이제 반등을 잡아주는 모습. 다만 이제 17,000원에 대해서는 이제 회복을 못하는 거는 조금 주가가 약간 약해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매수자가 세 보이진 않아요. 바로 이렇게 하지 못한 거.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더 내일도 밀릴 수는 있어요. 밀리겠지만 이호 봉 있죠. 큰 봉 안에만 머물러 있다 보면 다시 한번 이제 반등세가 나올 거예요. 그 삼성 엔지니어링 뭐 실적 기대도 그렇고 뭐 나쁘지 않잖아요.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에는 얘는 뭐 그냥 가도 뭐 상관없는 네, 그냥 마음 편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보시면 이제 그 외국계 매도가 좀 늘었는데, 오늘 뭐 보험이나 투신 쪽도 이게 17,000원이 깨졌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얘네들도 이제 패시브 쪽에, 뭐 투신은 약간 다를 수 있는데 보험은 특히 패시브 자금이라 이건 조건이 이제 17,000원이 깨지면서 나온 물량이니까 얘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오늘 뭐 연기금 그렇게 뭐 늘리기보다는 뭐
줄였죠. 매도는 줄인 상태. 거래량이 늘었는데도 줄인 상태. 3호가 오늘 전반적으로 좀 리스크 해지 전략으로 가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약간 매도를 하면서 3호가 조금 약간이지만 매도 우위잖아요. 약간 오늘 관리 차원으로 가지 않았나 싶긴 한데, 자, 그리고 투신도 이제 17,000원 깨지면서 아마 뭐 매도를 늘렸던 것 같기도 해요. 그게 깨지면서. 근데 이제 매수량을 보면 뭐 연기금 같은 경우는 매수를 많이 늘렸죠. 네, 늘린 상태고, 그다음에 금투나 투신은 오늘은 조금 방어적으로 가는 그런 날이에요. 외국계 또 이제 공매도나 이런 게 좀 나왔을 소지가 있죠. 네, 외국계도 매수는 줄이고 이제 좀 매도를 늘린 상태인데, 자리상 지금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어느 정도 조정은 좀 견디면서 가야 돼요. 그래도 잘 가지 뭐 마냥 올라갈 수는 없어요. 얘 지금 여기 기준으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얘가 한 16,500원, 뭐 300원 여기까지 조정받을 수는 있는데, 그거 보시면 돼요. 이 장대로 올라간 이때 여기 한 요 정도 지점까지만 깨지 않으면 그렇게 뭐 추세가 전환되진 않을 것 같고, 조정받다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삼성 엔지니어링 좀 오래 같이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부분이를 차익 실현 하셨죠? 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음의 안식? 안정을 찾으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하셨어야 돼요. 자, 오늘 건설주 두 개 볼게요. 네. 건설주 둘이, 특히 GS, 야, 이제 매수 타임 왔죠. 그동안은 이제 박스권에 있다가 너무 상승을 해갖고, 사실 타이밍이 좀 늦은 상태라 조금, 잡기가 좀 애매모했었는데, 이거 왜 안 잡혀, 이거? 아, 저기 잡혀 있었구나. 어디 있던 거죠? 45,000원? 저는 이제 요걸 잡으려고 그랬던 건데, 네. 진짜 이 미래에셋 대우 차트 툴은 정말 최악인 것 같아요. 증권사 툴즈 중에 정말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이거 막 뜨네, 이상하게. 근데 왜 이거를 개선을 안 할까요? 자, 이 좀 어설프게 되긴 했는데, 자, 이런 박스 하단으로 내려왔죠. 내려왔고, 오늘 뭐 전반적으로 이제 건설주들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얘 움직인 걸 보시면 장 초반에도 마찬가지 시초가도 뺀 상태로 내려와서 저가가 43,000원까지 깼죠. 깨면서 매물대 체크를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42,400원 정도, 그 정도에서 지지선 형성하더니 이제 올라갔고 43,000원에서 위에서 끝났어요. 물론 43,500원에 대해서는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돌파는 못했는데, 이 정도 선은 깨졌어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는 뭐 이 박스 하단 한 43,000원, 뭐 안전하게 보시면 43,000원,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한 43,000원, 200원, 300원 정도 선을 지지라인 보시고, 안 깨면 오늘 사실은 깨지 않겠다는 의지도 좀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할 매수 하신 다음에 45,000원 부근에서 1차 수익 실현하시는, 네, 접근하시기 딱 좋은 그런 자리로 좀 온 것 같아요. 자, 매물 형태도 이제 보면은 지금 뭐 주가가 좀 빠졌다 올라오긴 했는데, 자, 거래량은 많이 줄었죠. 하락 시점에 거래량 주는 건 좋은 모습이라 그랬죠. 왜죠? 반발한 것처럼 되네요. 그거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하락 때는 원래 매물이 많이 추락해야 되는데 참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추세 하락을 주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모양새다라고 보는 거고, 외인들도 그렇고 기관도 보면은 어느 정도 뭐 매도량은 좀 줄인 케이스예요. 사모펀드가 좀 늘리긴 했는데 연기금 줄였죠. 투신 줄였죠. 그리고 보험은 사실은 이게 43,000원 깨지면서 나온 것 같아요. 네. 근데 금투도 보면은 조금 늘리긴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얘네는 약간 공매도성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니까요, 공매도를. 자, 그런 상황인데, 보시면 뭐 연기금이나 이런 애들, 특히 투신도 뭐 매도도 많이 했지만 매수를 늘리기도 했고, 금융투자 많이 늘렸죠. 늘린 상태. 네. 그래서 뭐 얘 보면은 뭐 반등점으로 지금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분할 매수 하시면서 그렇게 아까 박스권 매매 하셔도 될 것 같고, 자, DL도 보시면 이제 하락 후 반등점 지금 찾아가고 있죠. 자, 요선 그 전에부터 여기서 있었던 요선이잖아요. 가격적으로 이제 그 경험이 많은, 그래서 34,500원, 네, 500원 지지 라인을 자꾸 움직이는데, 네, 얘 보면은 오늘 두 번이나 이제 매물을 소화를 했어요. 네,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장 초반에 이제 올렸다가 이제 마찬가지로 쭉 이제 장 초반에 밀렸죠. 매물 보시면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매물도 출하하면서 밀렸는데,
34,000원 정도 선을 지지를 잡더니 여기에 대해서는 지지가 확실하다. 매물을 소화를 해냈어요. 여기서부터 출하되는 매물을 아래에서 받아낸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올라갔죠. 올라가면서 34,500원에 대해서는 지지라인 형성을 했어요. 이 의미 있는 가격대가 있는 34,500원. 물론 얘가 더 돌파를 하려고 하다가 밀리긴 했지만 기본적인 추세상 모습을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 그래서 34,500원 안 깨야 됩니다. 안 깨는 상황에서 분할 매수 하시고, 얘는 한 36,000원 정도 하단까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한 35,800원 정도까지 일단 보시고 1차로. 건설주는 저도 그렇지만 건설주는 이런 박스권 매매로 자꾸 차익을 그러니까 수익을 내거든요. 수익을 내고 수익 금액은 안 팔아요. 그래서 그런 잔고 수량을 보면 수익만큼은 계속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건설주는 저는 하반기까지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거래량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고, 원래 얘가 요즘 보면 개인들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그쵸? 오늘 없어요. 사모도 그렇고 외인도 얼마 없고, 외인은 평상 수준. 여기 다 연기금 아예 못 써요. 얘네는. 네. 매도량도 사실은 투신이 오늘 좀 많이 던지긴 했죠. 말 그대로 던질 투자잖아요. 던지긴 했고, 연기금 소폭 던졌지만 기관이 그렇게 관여를 많이 하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공매도 상황에서는 개별주라 그래야 될까요? 개인들 중심의 종목으로 좀 갈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얘도 반등 시점이 있으니까 그 지지라인 형성하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마음고생 많으셨을 텐데 힘내시고요. 네, 내일은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좀 밝은 모습이 좀 나오면 좋겠습니다. 네, 기운 내시고요. 맛있는 저녁 편안한 밤 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